1939년 싱가포르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시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잘생겼죠. 잘생긴 것뿐만이 아닌 공부도 잘해.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과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자란 그는 1957년 대학교에서 교사 연수를 받아요. 졸업 후에 교사 되려고. 그런데 이 홍시안 성격이 엄청 활동적이고 밝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사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꿈을 바꿉니다. 비행 조종사로. 집이 잘 사니까 바로 비행훈련 받아요. 그런데 이게 뭐 좋아한다고 그냥 다 됩니까? 그는요, 비행훈련을 받으면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닌 교수들한테 몇 번이나 왜요? 왜요? 하면서 대든 거예요. 결국 잘립니다. 그 후에 그는 짜릿한 맛이 있는 레이싱에 빠져요. 그는요, 운전 실력 좋았어요. 그래서 1961년도에 싱가포르 그랑프리 대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또 사고를 쳐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쳤네. 와,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때 그는요, 돈의 힘이 엄청 무섭다고 하죠. 돈으로 그냥 벌금 내고 끝. 그의 부모님은요, 이 사실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 돈의 힘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돈이 이렇게 무섭네요, 정말. 참, 이치대로라면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럼 좀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더 잘 됐어. 더 날파리 마냥 윙윙거립니다. 씀씀이는 또 얼마나 해픈지 하루 종일 여자 끼고 술 처마셔요. 이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얼마 안 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 돈을 좀 벌어야겠는데. 이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도둑질이었어요. 그게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벌 수 있거든. 바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몇 번 도둑질을 하는데 와, 걸렸네. 이때 집행유예 받습니다. 아니, 그럼 이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 새끼는 똑같아요. 계속 흥청망청 돈 쓰고 다닙니다. 금방 무일푼이 돼요. 돈이 필요하니 또 도둑질은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했다가 걸리면 이거 이제는 실형인데 그건 또 무서워.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한 게 바로 그럼 가족 돈을 훔칠까? 엄마 아빠나 친척 돈을 훔치면 설령 내가 걸리더라도 가족인데 뭐 날 어쩔 거야. 날 감옥에 쳐넣게 하겠어? 그래서 그는 바로 아버지 돈 약 120만원 정도를 훔칩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걸렸죠. 하지만 정말 아들을 어쩔 거예요. 감옥에 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집에서 내쫓습니다. 야, 꺼져. 하지만 이 엄마가 막 애 같아. 애를 그냥 내보내면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중간에서 엄마가 막 중재해가지고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대신 용돈은 이제 없는 걸로. 이때부터 그는요,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공부도 뒷전, 일도 뒷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 1963년 5월 늘 그랬듯이 홍시환이 한 술집에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여 종업원 한 명이 눈에 딱 띄네. 그녀는 홍시환보다 2살 더 어렸던 22살 시칭주. 시칭주는 그와는 다르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일찍 취업을 나온 여자였어요. 그녀는요, 결혼해서 일남 일녀 자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어도 22살, 조금만 꾸며도 이쁘죠. 홍시아는요, 오늘 얘랑 좀 놀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칭주에게 말을 겁니다. 이 시칭주 입장에서는 이런 홍시안의 플러팅? 나쁘지 않았어요. 잘생겼지, 돈도 좀 있는 것 같지,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홍시안이 작업을 치니 시칭주 쉽게 넘어갑니다. 그녀는요, 백마탄 왕자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둘은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1963년 8월 27일 오후 홍시안이 데이트를 하자면서 시칭주를 싱가포르 남쪽에 있는 한 섬으로 데리고 가요. 왜?
여기 산호초들이 진짜 너무 이쁘거든. 산호초 몇 개도 캘 겸 다이빙도 하고 오자고. 그는 시칭주와의 섬 데이트를 위해 작은 보트도 한 척 빌립니다. 그리고 그 보트 조종사인 유소프에게 자기 둘을 해당 섬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해요. 섬에 도착한 둘은요, 닷을 내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섬 부근의 물 속은요, 아름다운 산호초가 많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날이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섬 다이빙 위치에 이 둘을 제외하곤 다른 다이버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시아는요, 스쿠버 실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칭주는 달랐어요. 한 번도 스쿠버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 중에 왕초보. 그나마 오기 직전에 홍시안이 몇 번 가르쳐 준 게 끝이었습니다. 당연히 홍시안 또한 그녀가 초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그는 그녀에게 먼저 물에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시칭주 너 먼저 들어가. 나 배에 장비들 좀 준비할 거 하고 바로 뒤따라 들어갈게. 당연히 시칭주는 초보잖아요. 이 넓은 바다에 혼자 들어가라고 하니까 싫어, 같이 들어갈래. 그랬더니 홍시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자기 몸에 가이드 로프라는 걸 묶어놨어. 이게 자기 물속에서 무슨 일 생기잖아? 바로 이 로프 잡아 당기면 돼. 그럼 조종사 유소프가 바로 자기를 끌어올려 줄 거야. 이 말에 시칭주는 안심하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칭주가 물 위로 쓱 올라와요. 숨을 못 쉬겠다고. 산소 탱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래서 이때 산소 탱크를 바꾸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시칭주 혼자 들어가요. 그렇게 또다시 홀로 물속으로 들어간 시칭주.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시칭주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배 위에 있던 홍시아는 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나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녀의 몸에 감겨있던 가이드 로프 이걸 잡아 당겼어요. 막 끌어올리는데 어라, 밧줄 끝이 텅 비어있어. 시칭주가 가이드 로프를 풀고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는 바로 배 위에서 눈으로 수면 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게 있을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이에 그는 즉시 조종사인 유소프에게 배를 돌려 바다에서 가까운 부근의 섬으로 들어가자 얘기합니다. 섬에 도착한 후에 그는 바로 경찰 1명과 어부 5명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해요. 이에 그들은요, 배를 타고 사건 장소로 돌아와 바로 입수, 시칭주를 찾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시칭주 찾지 못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시칭주는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찾는다 한들 그녀의 시신이지 않을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급히 그녀의 실종 신고를 넣게 되는데 시칭주 당시 22살이었어요. 거기다 이 남자친구 홍시안과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 홍시안에게 엄청 깊은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아우 어떡하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시안을 동정하던 중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1963년 9월 6일 경찰이 이 사건을 실종으로 조사하다가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전환시키더니 시칭주가 실종된 지 거의 16개월 만에 1964년 12월 21일 강력한 살인 용의자로 남자친구인 홍시안을 잡아들인 겁니다. 당시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배심원단이 홍시안의 고의 살인을 인정하면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검찰은요, 정말 만만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건 모든 게 정황 증거라는 것뿐.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인 홍시아는 체포된 후에도 전혀 긴장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자신감인지 재판장에서도 막 웃어댔어요. 증거 있어? 내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 있냐고. 없잖아. 없으면 나 절대 못 집어넣어.
이 생각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우선 검찰이 재판장에서 내민 홍시안이 시칭주를 죽였다는 첫 번째 증거. 당시 둘은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시칭주에게 생명보험을 3개나 들게 만들었어요. 그 총 매달 내야 되는 보험금만 몇십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칭주의 매달 수입은요, 겨우 16,000원 정도였어요. 매일 팁을 받아봤자 한 1,000원 정도?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 시칭주는 하던 일까지 그만둔 실직 상태였다는 거예요. 매달 버는 수입도 작았던 여자가, 거기다 일까지 끊긴 여자가 무슨 고액의 보험을 3개나 가입하고 그 보험금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그 보험금을 홍시안이 대신 내준 거 아니야? 하하, 웃기는 소리. 당시 홍시안도 무직이었습니다. 파산 상태로 더 상태가 안 좋았어요. 지도 돈이 없는데 무슨 시칭주 보험금을 대신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확인 결과 시칭주가 보험 3개 가입한 후에 이놈이 자기 친구들한테 막 돈을 빌리고 다녔네. 어라, 이놈 자기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시칭주의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었네. 이것 자체가 계획적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놈 파산 직전이었어요. 땡전 한 푼 없었다 보니 이 여자를 이용해 막대한 보험금을 노려 큰 돈을 만져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범행 동기 아니야. 홍시안, 너 여자친구 실종되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해당 보험사 3곳을 다 찾아갔더라. 돈 달라고 보험금 청구했더라. 실종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너는 아예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확정하고 돈부터 받으러 왔네. 아니, 죽었을 확률이 크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잖아요. 죽었을 리 없다고. 이런 게 보통 반응인데 이놈은 죽었을 거라고 돈부터 받으러 와? 거기다 그는요, 변호사까지 불러 여자친구 시칭주의 사망 증명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손을 좀 써달라고 독촉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망 증명서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더 빨리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보험 사기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의 주장에 홍시안은요, 아니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거기다 난 그녀와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던 남자입니다. 와이프 될 여자 건강이 걱정돼 들으라고 한 게 그렇게 이상한 겁니까? 보험금 달라고 요구한 것 또한 들어있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받아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내민 게 증인의 증언이에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시칭주 홍시안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조종사 유소프.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홍시안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는 거예요. 초보인 시칭주를 먼저 물속으로 보낸 것도 자기 딴에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물속에서 실종된 후에 유소프 자기는 막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남자친구인 홍시안 너무 침착해 보여. 제일 이상했던 건 당시 배에 잠수 장비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시안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물속에서 사라졌는데 물로 뛰어들긴커녕 그냥 배 위에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고 있어. 한참 그러고 있다가 근처 섬으로 가자고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렸죠. 도착해서 구조 요청. 보통 여자친구가 물속에서 사라지면 물속으로 뛰어들어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보통인데 이 남자는 오히려 더 삥 돌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고의로 그녀가 멀리 사라지길, 얼른 죽길 바라고 시간 끈 거 아니냐. 홍시아는요, 5 어부들과 경찰이 물속을 막 탐색하고 다닐 때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발 한 번 물에 안 담갔대요. 남이 보면 피해자 시칭주와 홍시안 남남인 줄 알겠어. 이게 무슨 금술 좋은 커플이고
결혼하려고 했던 커플이야. 그야말로 남보다도 못한 것 같구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시아는요,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은 이유는 물 위로 기포, 거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딴의 여자친구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뛰어 들어가 봤자 뭔 소용이 있겠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거라고. 다른 전문가분들이 수색하고 계시는데 나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후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고. 검찰은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조사하다가 전에 발생한 또 한 건의 이상한 사건을 발견한 거예요. 전에 홍시안 시칭주 커플이 쿠알라룸푸르라는 곳을 여행 갔었는데,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이때 홍시안이 여자친구 시칭주 보험 10만짜리, 자기는 3만짜리 보험에 가입을. 그리고 여행 출발, 거기서 홍시안이 운전하며 숙소로 돌아가던 중 꽝! 교통사고가. 홍시안 자기 말로는 걔를 피하려다가 길가 건물을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운전석은 멀쩡한데 시승주가 타고 있던 조수석은 완전히 아작이 났네.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홍시안 레이싱을 즐겨 할 정도로 운전 실력이 좋았었다고. 그런 사람이 걔를 피하려다가 이런 사고를 내? 기가 막히게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여자친구 보험이 자기 보험보다 몇 배나 더 비싼 거네. 검찰 눈에는 이 사건 또한 보험 사기의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시칭주가 실종된 지 6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은 물 속에서 오리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오리발. 이 오리발은요, 스쿠버 할 때 균형을 유지하거나 빨리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해요. 경찰은 이 오리발 시칭주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이 오리발을 잘 보니까 날카로운 물건에 잘린 흔적이 있네. 누군가 고의로 오리발 한쪽을 잘라놓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잘라놓은 게 잘 안 보인대요. 하지만 물 속에서 발을 흔들게 되면 쉽게 빠지는. 경찰은 시칭주가 초보였기 때문에 오리발 한쪽이 갑자기 물 속에서 벗겨지면서 균형을 잃었고 이로 인해 패닉 상태. 이게 그녀 실종의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했어요. 당연히 오리발을 훼손시켜 놓은 사람, 홍시안이겠죠. 이들이 다이빙을 한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자기들 말고는 다이빙 하는 사람도 없었죠. 거기다 이들이 갔던 그 바다는요, 수심이 깊고 압류가 있어 초보자들이 잠수하기에는 꽤 어려운 곳이었다고 해요. 홍시안은 실력이 고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초보자인 그녀를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곳에 데리고 와서 그것도 혼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썩은 내가 펄펄 난다. 그리고 맨 처음 이놈은요, 시칭주한테 다이빙하러 가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산호초가 이쁘다고. 산호초도 좀 캐가지고 오자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둘이 바다로 나갔을 때 홍시안 산호초를 캘 때 필요한 장갑 아예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장갑이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산호초를 수집하러 간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기 여자친구가 실종됐음에도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칭주를 너무 사랑해?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어? 그녀의 건강이 걱정돼서 보험에 가입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콱 그냥. 검찰은 그가 시칭주를 죽인 거라며 간접 증거 16건을 막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홍시안은 줄곧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요, 분노했습니다. 홍시안, 넌 젊은 여자를 살해했다. 그녀의 유일한 잘못은 너 딴 새끼를 믿고 사랑했다는 거야. 그녀는 가진 걸 다 너한테 줬는데 넌 돈 때문에 그녀를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건 분명히 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사고로 위장됐다.
너는 전 과정에서 매우 냉혈하게 행동했다. 너의 그 무서운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로 너는 교수형 땅땅땅. 홍시아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는데 그는 끝까지 내가 안 죽였다, 억울하다. 판사가 가운데서 정확하게 봐야지. 지금 직접 증거 하나도 없이 모두 간접 증거뿐인데 이거 듣고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봤다. 교수형을 선고할 충분한 증거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나 약간 정신병 있어요 라며 항소 넣습니다. 하지만 너 정신병 없잖아. 확 그냥 기각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항소, 상고 넣어요. 하지만 또 기각됩니다. 안 끝났어요. 그는요, 싱가포르 초대 대통령에게까지 편지를 씁니다. 특별 사면권으로 자기를 내보내달라고, 혹은 자기를 사형이 아닌 종신형으로 감형시켜달라고. 당연히 이 또한 기각. 몇 번을 항소 넣어도 다 기각되니까 지풀에 지쳐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느님이 참회의 기회를 주셨다면서, 기독교 하느님 사랑한다면서 용서해 달라면서. 하지만 이미 늦었죠. 1967년 2월 6일 홍시안의 사형 집행. 새벽에 교수형으로 죽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싱가포르 역사상 시신 없는 정황 증거만으로 사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합니다. 시칭주가 홍시안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고 살해당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석 달 남짓. 이 기간 동안 홍시안은 조금도 짬이 없었습니다. 보험 들기에 바빴고 연이어 2차례의 살인을 계획했죠. 검찰은 어쩌면 그가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던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보험살인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시칭주를 노린 건 사랑해서, 좋아서, 이뻐서가 아닌 자기 눈에 그저 젊고 단순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게 내가 휘두르면 휘둘릴 것 같아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서 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시칭주 입장에서는 너무 서글프고 슬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싱가포르 역사상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인정받은 첫 사례인 홍시안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